벨라루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러시아 행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그너 그룹 병력 일부가 러시아로 철수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여전히 출처가 불분명하다. 지난 9일 수집된 위성 사진상에서는 벨라루스 내 바그너 그룹 캠프에는 더 많은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벨라루스군에 대한 훈련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국경 수바키 회랑으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증가하자 폴란드는 긴급히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군사 도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들이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10,000명의 병력과 최강의 무기들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이미 실전 배치된 한국산 무기와 폴란드 내에서 조립해 전력화시키겠다는 무기들을 총동원하며 바그너 그룹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폴란드 국경에서 펼쳐질 한국산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영공을 침범하면서 병력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1일 CNN, 가디언 등은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벨라루스 헬기 2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뒤 병력 증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바그너 그룹 용병 100여 명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수바키 회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이 바르샤바로 진격하기 원한다는 말은 그저 겁을 주려거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심리전인 줄 알았는데 폴란드에 대한 벨라루스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그동안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 불안한 정세 속에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최근 폴란드가 도입하는 새로운 한국산 무기가 옮겨지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폴란드에 도입된다면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을 비롯해 수바키 회랑을 지키는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해 처음으로 출하되는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가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형 천무는 지난해 10월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안 돼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약하면 미국의 여러 국가들이 2-3년 내에 납품하는 것을 한국은 단 9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이 발사대는 최종 조립돼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될 예정인데 폴란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모두 데려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폴란드 천무 발사대 모델 1호기라고 한글로 적힌 글자와 발사대 옆에 아크릴 패널에 천무 1000대 가자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에이테크스라 불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구경 600mm에 사거리 290km의 KT-SSM-2를 개발하면 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은 원래 단거리 고체 연료 초정밀 전술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KT-SSM은 한국형 벙커버스터, 장사정포 킬러 등의 별칭을 가진 군의 대북 정밀 타격 수단입니다. 군이 시험 발사한 영상을 보면 공격 목표를 1m 내의 오차로 직격할 수 있고 500km에 이르는 관통형 연합력 탄두가 장착된 KT-SSM이 적 지하경도를 완전히 폭파시키는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KT-SSM은 당초 단거리 미사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 사거리 290km의 KT-SSM-2로 개발해 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시켰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서 수출 허용하는 사거리 300km 이하의 미사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만 개발된다면 KT-SSM은 더욱 엄청난 위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오늘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KT-SSM-2의 개발과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폴란드로 인해서 이것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지난해 폴란드와 계약할 때 비밀리에 이에 대해 협약을 하고 한국은 폴란드의 대량 수주로 인해 굉장히 빠르게 개발해왔고 현재 거의 완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북한 지하경도를 초타시키려고 개발한 이 KT-SSM-2를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군사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이 있는 벨라루스 국경과 수바키 회랑도 위협지대가 되면서 폴란드형 천무가 이곳에 배치되어 KT-SSM-2가 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는 바그너 그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사일 공격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정규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자신들의 부대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전에 강하고 경험이 많다는 바그너 그룹도 미사일 공격에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면서 가장 강국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지원을 거듭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난색을 표하며 거절해왔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305km에 달해 우크라이나가 이를 확보하면 전선 너머 러시아 병창기지나 사령부를 타격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이 미사일을 줬다가 러시아를 공격해 전선 확대를 우려하고 무엇보다 정작 자국이 필요로 할 때 미사일이 부족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무려 288대를 계약하고 여기 290km를 날아가는 KT SSM-2를 장착한다면 진정한 전장의 게임 체인저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이를 한국에서 도입해 빠르게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근의 에스토니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마주보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얼마 전부터 러시아를 견제할 중거리 방공 시스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대부분 의지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중거리 미사일 사업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가격과 납기 문제로 에스토니아가 요구하는 2024년 인도가 불가능하고 영국은 너무 비싼 가격, 노르웨이는 수출 실적이 없고 독일은 사거리가 너무 짧고 프랑스도 납기를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천군과 이스라엘의 바락 미사일이 최종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락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70km에서 나중에 150km로 늘렸다고 했는데 한국이 천궁의 사거리 290km에 KT SSM-2를 패키지화해서 수출한다면 압도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상대로 만든 한국의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 KT SSM은 갱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천무 발사대 288문과 미사일 2만여 발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에이테크스 KT SSM-2를 여기서 발사하겠다는 것입니다. KT SSM은 한 발당 8억 원에 불과해 최대 40억이 넘는 현무2 토마호크와 대비해 비교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동안 최대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하고 고정식 발사대에서만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미국의 에이테크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KT SSM-2는 사거리가 29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동이 가능한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해져 앞으로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반도가 아닌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에게 배치가 된다면 장사정포가 있는 갱도가 아닌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경을 노리는 바그너 그룹에게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바르샤바 주민들이 바르샤바 봉기 79주년을 기념해 불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8월 1일 폴란드 저항군이 나치 독일에 맞선 사건입니다. 폴란드는 이처럼 다시는 굴욕적인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벨라루스가 국경을 침범할 경우 즉각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일 벨라루스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군 국군 참모부 차장 마렉 소콜로브스키가 분노의 챔 발언을 내던졌습니다. 현재 폴란드군 2기여단의 헬리콥터가 국경으로 이동하며 벨라루스가 도발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모드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헬기를 모는 조종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해 경험이 풍부하고 정확한 타격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자크 국방부 장관은 벨라루스 국경에 파병부대 증가와 이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부대와 수단의 할당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폴란드는 이를 경계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폴란드 군사미치 디펜스 24는 폴란드 제18 기계사단의 마렉 와시 엘레프스키 미사일 부대 및 포병 사령관과 18사단의 첫 번째 부대인 제14 자주포 대대의 재무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폴란드 제18 기계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에서부터 슬로바키아 국경까지 책임적으로 맡고 있어 최근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의 위협 속에 가장 중요한 전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초 크랩 자주포를 받았던 제18 기계사단 이하 제14 자주포 대대는 이제 한국산 K9A1 자주포 장비 24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력대륙은 크랩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K9과 채시가 같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운전자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포 포탄 시스템의 장비와 설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K9A1 자주포에는 대포 각도기가 장착되어 있지만 크랩 자주포에는 이 조준 장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가 전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폴란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폴란드에 넘겨진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손에 있으면 야만적인 러시아 침략에 직면한 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안보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랩 자주포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는데 이 매체는 지금 K9 자주포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A1의 주요 능력은 정주의 어떤 위치에서든 독립적으로 발사하는 능력으로 사격 자세를 취한 후 사격을 준비하는데 1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사가 완료되면 K9A1은 빠르게 발사위치를 떠날 수 있어 크랩 자주포보다 승무원의 생존성을 유지하는데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DPS-24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14 자주포 대대에 지휘관을 인터뷰한 이유는 당초 제14 자주포 대대는 24문의 K9 자주포를 받는 특급 포병부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예정된 24문을 계약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지난해 10월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제14 자주포 대대는 훈련 과정을 이미 모두 마치고 실탄 발사 사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벨라루스를 상대하는 국경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이 부대가 이렇게 빨리 강력한 포병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제18 기계사단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무장한 제14 자주포 대대뿐만 아니라 K239 천무 18대를 조만간 인도받아 운용하게 됩니다. 폴란드 디펜스24는 지난 3일 한국형 K239 천무 다연정포의 폴란드형인 호마르 K가 대한민국 창원 훈련장에서 시험하는 현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발사대와 이펙트가 폴란드 예치 트럭 및 전자장치와 통합되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 육군의 날 바르샤바 퍼레이드에서 선보일지 확실하진 않지만 오는 9월 2023년 국제방위 산업 전시에 전시될 것이라는 높은 확실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사거리가 290km에 달하는 KT-SSM-2 블록원 전술 탄도미사일용 수송 및 발사 컨테이너가 장착된 폴란드 호마르 K 발사대의 첫 번째 사진도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으로 29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겠다는 폴란드 국방부의 선언과 일치한다고 폴란드 언론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 소식을 집중해서 전하는 하크 메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좋은 소식이라며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T-SSM-2 블록 1 포드를 탑재한 K239 천무 MLRS 폴란드형 발사대를 공개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K239 천무의 고도의 양성형 플랫폼으로 현재 한국은 천무2와 3 및 KT-SSM-2 시스템 290 및 KT-SSM-2 블록 2와 함께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T-SSM과 천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폴란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견제하려는 목표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와 인접한 폴란드 제16 기계사단이 험난한 지형이 많아 한국산 무기로 무장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이제 더 큰 위협이 되면서 제18 기계사단은 가장 빨리 K9 자주포와 K239 천무로 무장한 포병 핵심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벨라루스군을 비롯해 바그너 그룹이 수바우키 해랑이나 폴란드 국경을 침범한다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군의 미사일과 포의 맛을 제대로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의 우수함이 알려지면서 최근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자주포의 본산 영국도 K9 자주포의 최신 버전 K9A2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2일 세계 톱클래스를 노린다 K9A2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현재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취재해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가 만들어지는 생생한 현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 2조 3,600억 원으로 K9 자주포의 포탑의 송탄 및 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장하고 전투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및 K239 천무 등의 무기들이 빠르게 성능 개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폴란드가 엄청난 물량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석자 방한하는데 여기에 우리 군과 방산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유일한데 폴란드는 차기 대회인 2027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북부 항구 도시 그단스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폴란드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820대와 한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360문 등 2차 계약 물량 가격은 약 30조 원에 이릅니다. 최근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의 유업으로 인해서 안보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폴란드 대통령 방안으로 2차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되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마우리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 영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FA-50GF 항공기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전 전투훈련기 2대가 폴란드로 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조립되어 벌써 시험 가동을 하며 2023 라덤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중전력도 한국산 전투기로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계약한 모든 FA-50 기체의 배송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FA-50의 수출에 폴란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는 그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국을 선택해 가장 강력하고 가성비 높으며 총알 배송까지 해주는 무기들로 적들을 위협해 최고의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시급하다. 상황은 매우 분명하다. 루마니아 지상군은 70년이 넘은 구식 전차인 T-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덕적, 기술적 관점에서 완전히 구식이다. 이 인수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우리는 루마니아 군대를 위한 이 중요한 군사장비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을 고려할 때 주요 무기 제조업체의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현재 매우 좋은 선택이다. 루마니아의 군사 분석가 라두 투더르는 지금 루마니아에게 한국산 무기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한국은 루마니아가 군사장비를 기다리지 않는 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군이 또다시 루마니아 국경 인접지역인 다뉴브강 항구를 공습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레니마을 다뉴브강 항구 공무차고는 루마니아 불과 강한나를 사이에 둔 건물로 루마니아에겐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한 후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으나 이를 파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뉴브항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접해 있는 만큼 이곳에서 러시아와 나토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트위터로 러시아가 루마니아와 인접한 다뉴브강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전쟁 범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능력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긴급히 국경 지역에서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서방의 무기 인도를 막아내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의 영토와 지나치게 가까운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나토는 한 동맹국의 공격을 받으면 집단 방위 체계를 운영하기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확전을 원치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을 배치해 공격을 감행하고 이번에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하며 러시아는 확전까지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돕기 위한 연대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건너 선박을 보내거나 몰도바 도로 및 철도를 통해 다뉴브강으로 곡물을 보내 다뉴브강에 일단 도착하면 강을 통해 루마니아 흑해 항구 콘스탄타로 운반되며 그곳에서 남쪽으로 안전하게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루마니아 항구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당장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를 따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최근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를 따라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폴란드로 인도되어 실전 배치가 임박한 K239 천무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지난해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진행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국 측과 논의하려고 생각했던 의제들 중에 대한민국이 만든 155mm 자주포 K9 썬더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K9 썬더 자주포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대한민국이 만든 보병전투 장갑차와 K239 천무 한국형 하이마스가 루마니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을 갖고 두 발의 KT SSM-2 폴란드명 우레2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단정 로켓 발사기를 선보였습니다. KT SSM-2는 사거리를 80km에서 290km로 늘린 미사일로 폴란드의 대량 수주로 인해 예정된 개발 기간을 엄청난 속도로 축소하고 이미 개발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무를 시전 배치에 앞둔 폴란드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폴란드와 함께 천무 도입에 협의하고 있는 루마니아도 흥분을 감출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KT SSM-2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정밀 유도 로켓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달 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 자리가흐섬에서 총 5개의 러시아군 보병분대를 정밀하게 조준 공격해 초토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하이마스로 해당 지역에 주둔한 약 200명 모두가 전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거리 80km의 정밀 유도 로켓 하이마스가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사거리 300km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금스를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서 아직까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의식하고 대만 유사시 쓰려고 비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영국이 준 사거리 250km의 스톰 섀도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현재 점령 지역을 두텁게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으로부터 스톰 섀도우를 인도받은 후 이 무기를 옛 소련제 수호의 전투기에 탑재해 그동안 공격력이 닿지 않던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크림반도에 있는 총가르 교량을 공격할 때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가르 교량은 6일에도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수반 블라디미르 사이도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촌다르 다리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 자포리자주 남부 러시아 점령지 베르단스크에 있는 러시아군 지도부 숙소 호텔에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공격해 완전히 파괴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여기 있었던 러시아 초코프 중장은 푸틴과 굉장히 친한 군 고위 관계자였는데 푸틴은 순식간에 가장 아끼는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장 폴란드가 사거리 290km의 KT SSM-2를 천무에 달아 배치하고 루마니아도 이를 도입해 배치한다면 러시아 공격을 억제하는데 큰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시동을 건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로 불리는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게 빨리 받고 싶으면 한국에서 생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K9 자주포를 받을 수 있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한국은 두 가지 매력적인 옵션까지 제공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가 없는 군대에게 세계 최강 한국산 자주포 K9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데 흥분하며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분석가 라두 투도르는 한국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루마니아 매체 D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모든 기술 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자동차, 탱크, 장갑차를 만듭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선택했다면 5, 6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20년 전에 이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장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투르다, 토크사니 등의 부대가 가능한 빨리 현대식 나토한 탱크의 혜택을 받아
루마니아가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방어를 강화하고 어떤 적을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고 무기 구입에 국방 예산의 40%인 3조 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강된 국방비는 주로 한국산 무기 구입에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K9 자주포, K2 전차, K239 천무,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제2의 폴란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